와, 요즘 늙은이들 진짜 말 많네. 그냥 집에서 뉴스나 보지 왜 기어나와? 청년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비웃으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야, 짙은 눈썹, 약간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묵직한 눈빛. 한 청년이 일어나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연은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까슬까슬한 턱수염을 정리하고 구겨진 셔츠를 다리는 일상이 시작됐죠. 20대 중반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면접이 있는 날이니까요. 오늘만큼은 꼭 붙어야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학력도 경력도 부족했지만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라는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의 이연은 달랐어요.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작은 원룸에서 준비를 마친 이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넉넉했지만 늦을 수는 없었어요.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는 30분 뒤였으니까요. 여기가 첫 직장이 될지도 모르지. 미소를 지으며 이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매번 면접에서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이연은 벤치에 앉아 대기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이력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부족한 스펙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버스가 도착하고 이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카드를 찍고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연은 오늘의 면접을 상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이번엔 꼭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답변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어요. 어느덧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연은 면접 준비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버스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몇몇 청년들이 모여 큰 소리로 떠들며 웃고 있었죠. 그때 청년들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젊은이들 다 같이 타는 버스니까 조금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소. 할아버지의 말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달랐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와, 요즘 어르신들 진짜 말 많네. 그냥 집에서 뉴스나 보지 왜 기어나와. 청년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비웃으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저 창밖을 보거나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했을 뿐입니다. 이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심한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버스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연은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그만해라. 어르신한테 그딴 말 할 정도면 너희가 사회생활 아직 멀었단 뜻이야. 말투엔 거리감이 없지만 어딘가 위험을 잘 아는 사람만이 풍기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뭐야, 당신도 뭔 상관이라고. 하고 반격하려 하자
이연은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며 어깨로 무리 중 하나를 슬쩍 밀쳤습니다. 묵직하고 느릿한 하지만 확실한 경고였습니다. 좋게 말할 때 물러나. 그래야 너희도 이 버스에서 멀쩡히 내릴 수 있을 거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청년 무리 중 한 명이 중얼거린다. 야 됐어. 저 형 진짜인 것 같아. 빠져. 의외로 청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뭐라 말하더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이연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용기 있는 청년이 있다니. 괜찮아요. 예전엔 저도 저런 애들이랑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좀 다르게 살고 싶어서요. 이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면접 준비에 집중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이연을 감쌌죠. 얼마 후 버스가 도착한 정류장에서 이연과 할아버지는 함께 내렸습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연은 가방 속의 이력서를 떠올리며 밝게 대답했죠. 면접 보러 가는 길입니다. 인근 중소기업인데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네. 오늘처럼 정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이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별 말씀을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젊은이. 방금 버스에서 봤잖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잠시 걷다가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네. 혹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시겠어요? 제 번호는. 이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꼭 연락하겠네. 이연과 할아버지는 헤어졌고 이연은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어쩐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비록 학력과 경력은 부족했지만 이연의 성실함과 열정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연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연 씨, 버스에서 만났던 노인인데 기억하고 있나? 네, 물론이죠. 내일 저녁 시간 괜찮은가? 약속했던 식사를 하고 싶네. 이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할아버지는 도심의 한 레스토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연이 알기로는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왠지 내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연은 할아버지가 알려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 이름을 묻자 이연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직원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창호 회장님 테이블 손님이시군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이연은 의아했지만 직원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테이블에는 버스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와 함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연을 보자 반갑게 손을 들었죠. 왔구먼. 앉게 앉아. 이연은 긴장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 도연이네. 이도연은 단정한 인상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이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아버지께서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주로 듣는 편이었고 이도연이 이연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이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규대학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리 이도연의 표정에 실망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최근에는 공장에서 근무했고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이연 씨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제 손으로, 제 이름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예요.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아들 이도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을 느끼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아들아, 어때? 내가 말했던 대로지?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군요. 인상이 좋습니다. 이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감사 인사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직감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이도연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업 대표이사로 아버지인 이창호 회장과 함께 오랜 시간 사업을 일구어 왔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브랜드 사업을 구상 중이었지만 기존 직원들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사실 아버지께서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저 감사 인사나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연 씨를 만나보니 이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연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나이 들어 사람 보는 눈은 더 정확해졌네. 버스에서 그 상황에서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이연 씨는 남들이 모두 외면할 때 홀로 나섰지. 그런 용기와 진심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야. 그리고 불량 청년들을 한 번에 제압한 그 단호함은 보통이 아니었지. 이연은 두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연에게 건넸습니다. 그제야 이연은 그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국내 유명 대기업의 계열사 대표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회사입니다. 학벌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과 진정성이죠. 이현 씨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길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이현 씨, 다음번에 도연이랑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겠나? 이현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낯선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이현은 이도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현은 지난번 만남에서 느꼈던 특별한 기운을 떠올리며 기대감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웅장한 규모에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로비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정중히 안내해 주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의 암시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도연의 사무실은 건물 상층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도연은 책상에서 일어나 이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이현은 긴장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도연이 직접 따라준 차를 마시며 예상했던 제안을 기다렸어요. 이현 씨, 지난번 우리의 대화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사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도연은 한 장의 기획서를 이현에게 건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 적임자를 찾고 있었죠. 기존 직원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시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현은 기획서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토록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정말 제게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이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해보지 않겠어요? 이현은 기대했던 제안이었음에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요?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요? 네, 당신이요. 우리에게는 학력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과 용기, 그리고 열정이죠. 이현 씨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도연은 이현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보여준 그 용기, 그리고 저희와의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진솔함. 그런 자질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하고 꿈꿔본 적은 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전문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교육은 회사에서 제공할 겁니다. 이현 씨가 가진 진정성과 인간적인 면모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이도연은 이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배려였어요. 이현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현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중소기업 면접을 준비하던 자신이 갑자기 대기업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연은 작은 원룸을 오가며 마음의 갈등을 겪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나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이력, 과거의 실수들, 세상의 편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에 다니던 공장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당장 잡아야지. 대체 뭘 고민해? 이런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하지만 이연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이, 비행 청소년이었던 자신이 과연 그런 큰 책임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던 날, 이연은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이창호 회장은 고민에 빠진 이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했나 보구먼. 이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네.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학벌도 경력도 배경도.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으며 이연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도 자네처럼 아무것도 없었다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할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이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네 같은 청년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진정성과 용기, 그 두 가지만 있다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이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격려였어요. 공원을 나오며 이연은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죠. 그날 저녁 이연은 이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사장님 결정했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도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은 이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연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첫날의 어색함은 이제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이연은 자신의 팀원들과 간단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경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이연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하지만 이연의 진정성과 열정은 점차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 기획안을 경영진에게 발표하는 날입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연은 팀원들과 밤새워 준비한 기획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신선했고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도현 대표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실 맨 끝자리에는 이창호 회장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 팀이 준비한 새로운 브랜드 진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은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느꼈던 소외감, 비행 청소년 시절의 방황, 그리고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까지 모든 경험이 이 기획의 바탕이 되었어요. 우리는 물건만 팔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경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 뒤에 담긴 진정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때 이도현 대표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임원들도 박수를 보탰죠. 이창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이 사람 내가 스카웃했다네. 이 늙은이의 사람 보는 눈이 괜찮지?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회장님의 유머에 모두가 긴장을 풀었어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준 것 같아. 좋은 시작이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이연은 이창호 회장과 잠시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회장은 이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버스에서 자네가 보여준 그 용기, 그리고 지금 보여준 진심.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네. 이연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오르며 이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차례였습니다.